안녕하세요, 빌터커입니다. 오늘은 이태원에 왔습니다. 오늘날 이태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해 있는데요. 오늘 좀 돌아보면서 이태원에 대해서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로 미군이 주둔하면서 외국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1988년 올림픽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태원만의 독특한 외국인 상권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 뒤로 2010년대에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클럽의 유입으로 최고 전성기를 맞이했던 지역입니다. 그 뒤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아, 맞아요. 2022년에 할로윈 데이 때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좀 잠깐 이태원에 대해서 좀 상권이 많이 쇠락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얼마나 바뀌었는지 좀 돌아보면서 한번 이태원 상권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와 참사 이후에 사람들은 좀 이게 상권 회복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관광과 유흥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상권이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 한번 같이 돌아보시면서 이태원 요즘의 분위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 함께 보러 가시죠. 여기는 이제 해밀턴 뒷골목, 바로 골목인데, 여기 주변에 보면은 예전에 제가 이태원 왔었던 게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외국인들도 많았고 낮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태원로 앞쪽에 거리는 상가들이 꽉 차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그 사고 난 이후부터 또 임대료 같은 게 좀 떨어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임대료가 더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앞에도 주변 상가들이 1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실에 있거나 건물 전체로 공실에 있는 경우도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권이 호재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기회도 공존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높은 임대료와 공실 리스크가 공존하는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여기서 장사를 하실 분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면과 이런 대로변 그리고 더 안쪽 골목 이런 쪽에서 상권의 양극화가 좀 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면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정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실도 많이 있고 정리가 안 된 듯한. 저희 저번에 한남동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도로도 이제 좀 깨끗하고 좀 정리가 된, 마감재도 신경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쵸. 거기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고급 브랜드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좀 가지각색들의 건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저쪽으로 무신사 광고 나오고 있는 건물이 아, 있는데, 예. 저기 건물도 최근에 신축이 된 건물이거든요. 아, 무신사에서 또 매입을 했나 보죠? 아니요, 무신사에서 매입을 했다는 정보는 없고요. 예. 무신사가 임차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아. 상부층을 공유 오피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디자이너 브랜드들이랑 소규모 의류 브랜드, 패션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공유 오피스로. 아, 무신사에 이제 입점한 회사들을 지원해주는 어떤.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로변이어도 여기 워낙 건축행위가 제한이 많은 맞아요. 지역이라서, 여기 일반 상업지인데 보통 어떻게든 8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한 450 정도밖에 안 올라요. 아, 용적률을 못 찾아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 보니까. 네, 대로변이니까 새로 지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은 리모델링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한남동이나 아니면 성수동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의류 브랜드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그 상권이 점점 살아나는 그런 상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무신사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공유 오피스나 본인들의 이제 사업을 지은 거 보면 여기 이태원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요? 진짜 이 골목이 이렇게 좁은 데였군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와. 와, 그때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꽤 넓은 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엄청 좁네요. 거의 뭐 한 3m 정도밖에 안 보이는 도로인데요. 그때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놀다가 약간 규제 풀리면서 고삐 풀린 듯이 놀았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닐까. 아침 시간이라서 이렇게 가게들이 아직 열리진 않았는데, 네. 여기 이명거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세계적인 음식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도 많이 있고 바도 많이 있고, 아마 저녁에는 사람들이 예전 2022년도 그때 한참 안 좋을 때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회복됐고, 최근에 갔다 온 지인의 말에 따르면 예, 예. 바글바글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진짜 한치 앞도 모를 정도로 바글바글 했어. 여기 이제 이태원 여기 이제 하면서 한번 다른 영상들 좀 찾아봤었거든요. 보니까 진짜 저녁에는 예전 그 코로나 전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제가 뭐 부동산 쪽에, 부동산은 아니지만 한번 임대료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 이명 같은 경우는 1층 임대료가 거의 한 30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0만 원 정도 또 한다고 되더라고요. 대로변 쪽이 40만 원대라고 보시면 예, 예. 되고 여기는 25에서 35만 원 정도 1층이 그 정도 뭐 평균선 30만 원 잡으시면 되고 2, 3층 올라가면 갈수록 한 10만 원대 정도로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상부층이 10만 원대를 흑가한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 사실 이태원 여기 메인 쪽은 예. 그래도 일반 상업지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좀 멋있게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올라갈 수는 있죠. 그래도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으면서 짓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도 걸려 있고 개발에 대해서 좀 제한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네. 보니까 여기는 대부분 보면은 거의 한 높으면 4층, 3, 4층 정도의 건물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가 예전하고 좀 틀린 것들이 보면은 그냥 외장재 정도만 변경해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는 따로 놓지는 않고 그냥 간단한 수선 정도로만 해서 건물을 계속 활용하는 건물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새로 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천하는 동네잖아요. 아, 맞아요. 이런 밸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먼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간단한 리모델링 정도로 했을 네. 때 평당 리모델링 비용 어느 정도 드실까요? 이제 마감재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외관 정도만 좀 바꾸고 나중에 임차인들 들어오면 인테리어를 내부 인테리어를 별도로 좀 진행하기 때문에 외관만 바꾼다고 하면은 평당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저렴한 외관재를 한다고 하면 금액이 좀 더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이태원만의 그리고 클럽거리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내 건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감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곳곳에 보면은 1층에 이렇게 인형 뽑기나 오락실 있는 것들이 조금씩 그래도 예전에 한참 유행했을 때 저 대학생 때 그때는 이제 한참 유행이었었는데 이제 없어지다가 요즘에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오락실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꽤나 잘 뽑히는 거죠. 아, 저번에 그 종로 네, 맞아요. 짱오락실처럼. 네, 종로 짱오락실처럼 그냥 한 자리에서 사람들 10,000원, 20,000원 들여갖고 인형뽑기 하잖아요. 예. 술집에서는 10,000원, 20,000원 술값으로 뽑아 먹으려면 1시간, 2시간은 앉아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는 10분 내로 20,000원, 50,000원 이렇게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저도 여기서 이제 좀 놀다가 술김에 한 번씩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형도 뽑고 또 술김에 돈도 막 쓰고. 술김에 한번 주먹 한번 휘둘러보고. 아니. 펀치기계 말합니다. 펀치기계. 아, 이런 리모델링을 할 때 예, 예. 이런 상권은 요식업 위주잖아요. 대부분 요식업 네, 위주. 이런 상권은 술집, 뭐 요식업 이런 거에 위존하는 상권인데 내부 인테리어나 아니면 외부 인테리어를 할 때 이런 요식업 위주 상권에서는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어떤 걸 좀 신경 쓰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부 정도만 꾸며주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외부에 대부분 간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만 어느 정도만 손을 봐주고 간판에 다 가려지기 때문에 좀 최소한의 공사만 좀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골목이 좀 좁다 보니까 식사하면서 이제 외부의 테라스처럼 폴딩도어 같이 이렇게 문을 바꿔주면 내부인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 정도만 바꿔주고 그리고 외부에 보이는 마감재 정도만 살짝 바꿔주고 어차피 다 이렇게 간판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변경으로 그냥 문 정도만 바꿔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술집에서 최대 진입 장벽이 화장실이거든요. 이런 오래된 건물, 특히 막 계단에 남녀 공용으로 한 칸씩 있는 술집은 웬만해선 다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임차인들이 좀 화장실을 내부로 넣기를 원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지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실제 이제 저희가 대우선 공사를 진행할 때 예전에 이제 승강기 없는 부분에 이제 공용부에 화장실이 있는 데를 철거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고 하긴 했는데 그럴 때 이제 화장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생으로 넣는데 어차피 근생 안에서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해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 면적을 일부 할애해가지고 저희가 화장실을 조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의 컨디션을 새 것처럼 만들 수 있죠. 배수관 같은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배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천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안 보이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만 보이게 할 수 있어서 공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도 화장실이 공용부에 있다고 하면은 관리를 건축주가
책임져야 되는 주체가 됐는데 임차인으로 밀어놓다 보면은 임차인이 건물 임대 부분을 관리하면서 화장실도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 소지에서 건축주가 좀 유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런 화장실 데가 관리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아우 많죠. 막히는 경우도 네. 엄청 많아요. 요즘에 화장실에 요즘에 물티슈도 막 넣고 막 다양한 것들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화장실 새로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관이 막혀서 결국에 가서 보면은 물티슈로 꽉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번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일부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발코니 불법 확장이나 불법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1조 사선에 걸리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 보면은 1조 사선도 바꾼다고 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도 좀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대부분 주거 형태의 건물일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 형태에서 이행양제금을 내고 있는 건물들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주거다 보니까 이런 상업지구에 대한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여기 해밀턴 이면에 상권을 좀 분석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해밀턴 이면 상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태원의 메인 상권이잖아요. 여기 지가가 혹시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나요? 1억 5천 이상, 보통 2억 선까지도 보는데요, 평당가가. 사실 매물 자체가 희귀한 쪽이어서 메인 스트리트에 건물이 평당 2억 정도로 나온다 하시면은 매입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신- 비싼 편은 아니네요, 생각보다.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아니 강남 거만 항상 듣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면인데 평당 2억이. 맞다, 이면. 네. 이면이 비싸네. 네,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좀 많이 비싼 편이긴 하죠. 여기는 단타 치고 나올 시장은 아닌 게 거래량이나 회전율 자체가 좋지 않은 지역이어서 단타 치지 마시고 장기 투자용으로 임대 수익 조금 받으시면서 추후에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장기 투자용 매물이 많은 공간. 맞아요. 또 이태원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옆에 한남동도 좀 붙어 있긴 하지만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향후 한 4년이나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하기는 결코 나쁘지 않다. 대신 매물이 없다. 네, 용산 쪽에 호재라는 게 네. 여기 유엔사 부지 파크사이드 개발 그리고 용산공원 호재가 있는데 맞아요. 사실 그쪽은 퀴논길에 좀 더 가까워요. 한번 어. 가셔서 봐보실까요? 한번 가보시죠. 네.